1920년을 전후로 이 땅의 한인들은 조국을 떠나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만주로 향한다. 그것이 일제의 간섭과 수탈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만주는 희망의 땅이었다. 만주로 이주해온 한인들은 옌지 지린을 중심으로 교회와 학교를 세워 한인촌을 개척해 나갔다. 실제 남북 만주에 12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가 순수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은 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일경이 오면 기도를 하다가 가고 나면 우리 역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북만주 일대 농촌을 누비며 12곳의 교회를 건립하고 10개 여성교육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과 여성계몽에 힘썼던 남자현 여사. 1872년 경북 안동군 일직면에서 남정환의 둘째 딸로 태어난 그녀는 19세 되던 해에 전통적 유학자 집안의 아들 김영주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생활 5년 만인 1896년 의병으로 지원한 그녀의 남편은 전투에서 사망한다. 그 후 그녀는 유복자 아들을 데리고 중국 망명을 결심한다. 남편의 원수고 나라의 원수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운동이나 소극적인 그런 운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에서 만주로 가신 것 같습니다. 1919년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에 도착. 설어군정사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한다. 농어촌을 순회하며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예배당을 세워 전도했다. 수소문 끝에 간신히 알아낸 당시의 예배당 건물. 이곳에서 남자애는 여성단체를 조직해 여성계몽과 여권신장에 주력했다. 의열 활동의 유일한 여성대원으로서 그녀는 동포간의 단합을 호소하고 4분 오열된 만주지역 무장단체 통합을 독려했다. 안창호, 김동삼 등 중국 경찰에 붙잡힌 이른바 길림 사건이 발생하자 그녀는 옥바라지와 석방운동에 온 힘을 기울였다. 대륙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던 일본이 만주를 침략 점령하고 만주국을 세우자 국제연맹에선 일본의 만주 침략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1932년 국제연맹조사단을 만주에 파견했다. 조선 총독을 처단하고자 국내로 잠입했다가 여의치 않아 겨우 몸만 피해 다시 만주로 돌아온 남자현은 국제연맹조사단의 파견 소식을 접하자 자신의 왼손 무명지 2마디를 잘라 조선 독립원이란 혈서와 함께 조사단에 보냈다. 그래서 리턴 조사단한테 이제 그 사실,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사실을 알리고 또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런 청원서 보고서에다가 자기 무명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같이 보냈습니다. 자신의 무명지까지 잘라 일본에 항거했던 남자연은 곧이어 전만주 일본 전권대사 부토의 처단을 모의한 것이 발각돼 하얼빈에서 피체됐다. 하얼빈 근처 정양가를 걷던 중 이미 이 정보를 입수한 일본군에 의해 남자애는 피체되고 만 것이다. 죽기로 결심한 남자애는 원수의 밥은 사절이라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 동지들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임종을 맞이한다. 함께 투쟁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면 감옥까지 쫓아가 지성으로 철창 간호를 해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만주 독립운동의 거두인 김동삼이 일제에 피체돼 국내로 호송되려 하자 탈환을 주도하기도 했던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유언을 하시는데 그 행장에서 그 간직하고 있던 돈을 꺼내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의 독립기념금으로 갖다 바치라, 나라에 바치라 그러고.
항상 죽은 남편의 피 묻은 옷을 지니고 다니며 죽음의 순간까지 조국 독립의 희망을 간직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유족들은 1946년 3월 1일 기념식에서 김구에게 독립기념금을 전달했다.